우리 몸속에 말이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나 되는 작은 엔진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. 이 엔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낸 연구가 바로 197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단백질 퍼즐, 즉 생명의 엔진인 효소의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생명은 효소 과정들의 네트워크다.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게요. 결국에는 효소라고 하는 이 작은 일꾼들의 정교한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뜻입니다. 이건 그냥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효소, 대체 뭘까요?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무려 수백만 배나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슈퍼 일꾼들인 셈이죠. 만약에 효소가 없다? 그럼 우리 몸의 시간은 그냥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로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, 과학 탐정이 된 것처럼 이 효소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. 먼저 생명의 엔진을 만드는 부품부터 살펴보고 당시 과학계의 가장 큰 두 가지 수수께끼였던 단백질 접힘과 활성 부위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어떤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지 그 결말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생명의 엔진. 뭐든지 기계를 알려면 부품부터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 놀라운 효소라는 엔진은 과연 뭘로 만들어졌을까요? 그 기본 재료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그 효소의 정체는 바로 단백질입니다. 놀랍게도 말이죠. 이 수천 가지나 되는 정교한 기계들이 전부 딱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이게 비유하자면 딱 20가지 색깔의 레고 블럭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아주 거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. 아니, 재료가 고작 20개뿐인데 어떻게 저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수천 개의 효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이게 바로 당시 과학자들이 풀어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단백질 접힘의 미스터리인데요. 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우아한 실험으로 풀어낸 과학자가 있습니다. 바로 크리스천 엠핀슨이죠. 그의 실험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을 쭉 엮어놓은 실 같은 게 아니에요. 제 기능을 하려면 아주 정교하게 딱 정해진 3차원 모양으로 접혀야만 합니다. 비유하자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걸로 정교하게 접은 종이학이 되어야 날 수 있는 것과 같죠.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. 이 접는 방법은, 이 설명서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? 엠핀슨의 실험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었어요. 일단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효소를 화학물질에 푹 담가서 그냥 흐물흐물한 실 한 가닥으로 쫙 풀어버렸어요. 당연히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.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그 화학물질을 싹 제거했더니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 풀렸던 단백질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도움 하나 없이 스스로 원래의 그 완벽한 모양으로 다시 착착 접히는 거 아니겠어요? 바로 여기서 이 위대한 발견이 나옵니다. 그 복잡한 접기 설명서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아미노산들이 늘어선 순서, 즉 아미노산 서열 그 자체의 모든 정보가 암호처럼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설계도를 주거나 조립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은 그냥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 그 운명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. 자, 이걸로 첫 번째 큰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.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지는 알았어요.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.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. 그래, 모양은 알겠는데 그럼 그 모양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걸까요?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거죠. 이제 스탠퍼드 모어와 윌리엄 스타인이 파헤친 활성 부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효소가 실제로 일을 하는 그 핵심적인 장소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부릅니다. 뭐랄까, 효소라는 이 거대한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작업이 벌어지는 작업대,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무어와 스타인이 진짜 기가 막힌 걸 발견하는데요. 효소의 그 활성 부위에 딱 모여있는 몇몇 아미노산들이
혼자 따로따로 있을 때랑은 이거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반응성을 보인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. 마치 평범한 직원이 이 특별한 작업대에만 딱 서면 갑자기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. 바로 이 슈퍼파워가 화학 반응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비밀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발견을 정말 똑똑하게 써먹었어요. 바로 그 초능력을 발휘하는 아미노산들한테만 딱 달라붙는 화학적인 꼬리표를 만든 거죠. 이걸 이용해서 수백 개나 되는 아미노산들 중에서 정확히 어떤 녀석들이 그 핵심 작업들을 구성하는지 콕 집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. 덕분에 효소 전체의 3D 구조를 알기도 전에 그 심장 부인 활성 부위의 지도를 먼저 그릴 수 있었던 거죠. 대단하죠? 자,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 손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들려있는 셈이에요. 하나는 어떻게 접히는가, 다른 하나는 어떻게 일하는가. 이제 이 두 조각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노벨상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. 엠핀슨이 이 기계는 어떻게 생겼나, 즉 구조의 문제를 풀었다면, 무어와 스타인은 그래서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나, 즉 기능의 문제를 푼 겁니다. 말 그대로 한쪽은 설계도를, 다른 쪽은 엔진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비로소 효소라는 이 생명의 기계가 완벽하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지금까지는 효소라는 아주 작은 세계를 현미경으로 깊숙이 들여다봤잖아요.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발견들이 생명과학이라는 전체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거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보시는 이 흐름이 바로 생명 정보가 전달되는 전체 과정입니다. 시작은 DNA죠. DNA에 담긴 유전 정보가 자, 이런 순서로 아미노산을 연결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. 그러면 그 명령대로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바로 엠핀슨이 밝혀냈듯이 그 서열 자체가 나는 이런 모양으로 접힐 거야 라고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해버리죠. 결국 DNA라는 최초의 설계도부터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정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.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. 이 연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 암호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 현상으로 바뀌는지 그 중간 다리를 완벽하게 설명해낸 거예요. 다시 말해 DNA에 적힌 글자, 이 1차원적인 정보만 있으면 알아서 접히고 알아서 일하는 3차원의 완벽한 기계가 저절로 탄생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증명한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백질의 운명 전체가 고작 아미노산 서열이라는 이 단순한 코드 안에 전부 담겨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생명의 다른 거대한 비밀들도 어쩌면 이렇게 놀랍도록 우아하고 단순한 원리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